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미국 기업인데요. 뭐 아는 분은 사실 다 아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60% 찍었는데, 한때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던 주식인데, 뭐 대표이사가 그때 대표이사였나, 하여튼 임원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일단 미국 최대 통합 헬스케어 기업이고, 매출의 절반이 이제 보험이에요. 근데 의료 서비스나 약국 혜택 관리, 헬스케어 데이터, IT 솔루션까지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기업이고, 본사는 뭐 어디 이제 미네소타에 있고, 사업 구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하고 업텀이라는 헬스케어 서비스 데이터 PBM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 회사를 제가 미국 회사를 들고 왔냐면, 전에 2023년이었나요? 카바나가 내부자가 이제 한 1200억쯤 샀어요. 근데 그 회사는 물론 시총이 훨씬 작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뭐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보다는 아마 훨씬 작을 건데, 이 회사도 근데 내부자가 임원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CFO, 뭐 CEO, 이사 해서 대략 440억이나 샀어요. 시총이 이제 매우 크지만 어쨌든 440억이면 적은 규모는 아니죠. 뭐 무슨 뭐 3억, 4억, 10억 이하로 샀다.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 기업은 시총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이제 평균 단가를 보면 291불, 288불, 제일 싼 게 271불이에요. 320불도 있고 이제 어, 굉장히 많이 샀죠. 요게 많이 샀네요. 86,700주니까 288불인데, 제 종가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아래에요. 그러니까 내부자보다 싸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가격대고, 그래서 이제 뭐 AI가 좋아져서 딱 나오는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퍼처스 매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이제 SEC인데, 그래서 팩트가 맞고, 그 보험을 일단 하고 있고, 뭐 세그먼트는 이제 인플로이어, 이 회사죠.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직원 때문에 이제 뭐 고령자 메디케어도 있고, 커뮤니티 이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매출 비중이 전체 55%인데, 보험료 수입에서 의료 비용을 차익을 하면은 이제 메디컬 로스 레이시오 MLR이라고 하는데, MLR이 상승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고. 또 하나가 업톰이라는 이제 브랜드인데, 어,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회사고, 사업 부문이고요. 옵톰 헬스는 직접 의료 서비스, 병원 클리닉, 원격 의료, 만성질환 관리, 그러니까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그 밸류 베이스드 케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과 기반 진료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 횟수, 검사 건수로 많이 했었는데 안 좋잖아요. 그러면 환자의 건강 개선, 만성질환 관리, 성과 질에 따라 이제 보상한다는 거죠. 옵텀 인사이트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IT 솔루션 제공,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고, 근데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아요. 클라우드 기반 병원사, 보험사 관리 플랫폼. 옵텀 RX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의 PBM 사업이에요. 약품 구매, 리베이트 협상, 전문 의약품 관리, 영업이익률 4%. 그러니까 옵텀 헬스가 매출이 꽤 되거든요.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핵심 사업부예요. 옵텀에서는. 얘는 이제 영업이익률 높지만 옵텀 이사이트는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쪽이 절반인데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 옵텀 헬스가 이제
매출 비중이 꽤 큰데 이익률이 높죠. 그 이 옵토 RX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약가 규제 이게 이제 문제 사업부고 그래서 이제 대략 비슷해요. 작년 기준으로 봐도 매출 비중이. 그래서 옵톰 사업부가 영업이익의 51%를 차지한다. 보험사니까 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영업이익 비중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이 이게 절반이 32.3억 달러였는데 167억 달러가 16.7억 달러겠죠? 약간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절반이 이제 옵텀이 차지하고 있고 그 영업이익률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보험사업부가 23년에 5.8%였는데 작년에 2.4%. 그러면 이제 반토막이 더 난 거죠. 그래서 의료비 폭등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보험에서 옵텀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21년, 22년부터 21년까지는 그룹 매출 대부분이 보험에서 발생했으나 옵텀 계열의 매출 영업이익 기여도가 22년부터 빠르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 24년에는 의료비 급증으로 보험 부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옵텀 계열의 고수익 구조와 신사업 확대가 뚜렷해지며 영업 비중, 이익 비중 중심축이 서비스로 이동했다. 그래서 절반을 차지하고 본격적 비중 이동이 재작년부터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부분의 마진 악화, 옵텀 계열의 성장 가속, 그래서 그 내용이고 옵텀 횟수가 이제 가장 높은 수익성이다. 숫자를 봤을 때는 이제 인사이트가 제일 높지만 이제 매출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 폭등과 보험 손실률 상승의 영향으로 전통 보험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을 했고 옵텀 계열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비중이 커졌다. 주가가 근데 이제 폭락을 왜 했냐 이거죠. 근데 떨어지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갈군 거죠. PBM 사업부 가만히 이제 PBM 사업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을 없앨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죠. 리베이트 때문에 니네 리베이트 때문에 이제 니네가 리베이트 해갖고 떼어먹는 것 때문에 약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니네가 너무 많이 떼어먹고 있다. 그래서 PBM의 BM 자체가 위험해진 상황인데 거기다가 2분기에 이제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EPS가 이제 예상치 이하였고 연간 EPS 전망도 16불에서 16불인데 기존 목표치가 26불에서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의료 비용이 예상보다 65억 불 이상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익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든 매출 비중의 절반이 아직도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MLR이 급등을 했다. 89.4%로 악화됐다. 22년에는 82%인데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비용이 상승했고 응급실 이용 증가, 처방약 가격 인상 그래서 메디케어는 노인 장애인 대상이고 연방 단일 운영이고 메디케이드는 이제 에이드잖아요. 에이드 도움을 준다. 저소득층 대상 연방과 주가 공동 운영을 한다. 연방은 이제 중앙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 경영 리스크와 예측 실패 갑자기 CEO가 돌연 사임하고 그 전에 이제 총격으로 사망을 했죠. 그게 CEO였나요? 어쨌든 회장이 복귀를 했고 경영진이 M&A도 보류 상태고 그 DOJ가 조사하고 윤리적 논란도 있다. DOJ는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법무부고요. 그래서 메디케어 과다 청구와 관련해 DOJ가 조사 중이다. 그래서 벌금이나 합의 리스크가 있다. 요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죠. 근데 주가에 또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알쏭달쏭한데 고점 대비해서 60%나 떨어졌다가 오르는 거니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간호매 보너스를 지급해서 병원에 전원 트랜스퍼를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파 리스크도 커졌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일단 메디케어라는 게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및 특정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의료보험이다. 민간보험 위탁 운영 프로그램이다.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보험사가 환자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았다. 뭐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있죠, 이런 게. 가디언즈 보도 내용의 취지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간홈, 너싱홈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돌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환자를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시키면 의료 비용이 늘어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죠. 그래서 이제 간홈에서 계속 돌보게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잘 사는 사람은 좋지만 잘 산다는 개념도 이게 워낙 이제 물가가 후덜덜하고 한번 다치면 이제 파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리면.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그때 유펜 출신인가 그렇죠. 그 암살범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막 몸도 좋고 집안도 부자고. 근데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근데 여론은 이제 좋았죠. 잘했다 잘했다. 어쨌든 이제 하락에 이제 실적 부진도 있었고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고 MLR이 증가를 했다. 그 경영 불확실성,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이거 보면 총체적 난관이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역발상을 좋아하는데 역발상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내부자가 400억이나 샀다. 근데 이제 바이백이나 이제 분기 배당은 뭐 당연히 하고 그 바이백도 상당한 규모예요. 근데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이백으로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가이던스 하향을 한 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놓고 그럼 컨센을 이제 초과하는 성과를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제 미국은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이던스를 절대 높게 주질 않아요. 자, 트럼프 PBM 견제가 왜 치명적이냐? 미국의 약가를 국제 기준에 맞춰.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 약가를 가진 국가에 맞춰라. PBM 등 중간 관리자를 시장 진입해서 퇴출시키는 거나 수수료 리베이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에 직접 협상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법률 제정안을 시행 추진 중입니다. 후덜덜하죠. PBM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PBM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관리한다. 기존 모델 자체가 리베이트 마진을 가져가던 모델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린다. 그래서 행정명령 발표 직후 UNHC나 CBS, 시그널 등 대형 보건주가 급락했다. PBM사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언론의 포화가 이쪽으로 다 가고 있고 그러면 극복 방어 전략이 뭐냐? 리베이트 투명화 및 패스스루를 확대했다. 제조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100% 보험사 고객에게 환원하겠다. 그게 패스스루예요. 고객에게 환급 중간 마진은 없다. 명확한 관리 플랫폼 피만 별도 청구 투명하게 그 수수료 기반에서 플랫폼 피 고정 수수료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보험 PBM 외에도 진료 뭐 이거는 이제 이미 하고 있고 옵텀 영업이익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 내부거래 시너지 극대화 보험가입자 유치 진료 약국 PBM 이제 계열사가 다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모델 그 장관계 로비 및 협상 요게 약간 변수인 것 같아요. PBM의 시장 효율성 기여 논리로 정부에 의해 설득, 최악의 구조 개혁, 해체보다는 투명성 강화, 한시적 상한제 수준에서 입법이 제한되도록 적극적 로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생물보험법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저번에
어, 유튜브를 이제 올렸을 때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죠. 중국 기업도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로비 중국 기업이 로비를 해갖고 생물보안법을 막는다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로비가 합법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 지금은 이제 언론의 포화를 막고 있지만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이제 정서가 다르단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서민이 먹고 살기 힘든데 막 가격 인상을 무리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고 은행도 이제 막 정권만 바뀌면은 이제 갈구는 게 은행, 금융 쪽하고 통신 이런 데죠.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피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사용료 정액이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파는 IT 데이터 회사처럼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다. 그래서 리베이트가 그럼 없어지는 거냐? 폐지되는 건 아니다. 제조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100% 보험사 고객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으며 투명하게 전달할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지 이제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비를 통해서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플랫폼 비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변화한다. 중개 수수료로 남아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용료로 이제 어,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냐? 이제 너무 많이 띄워먹었다 이거죠. 약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거래마다 수수료 받던 방식에서 플랫폼 자체를 활용하는 대가. 그래서 규제 강화, 시장 투명성 요구에 대응하는 업계 전반의 흐름이다. 그래서 대형 PBM들은 2028년까지 전면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이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PBM 수익성 하락,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근데 UNH는 미국 내 가장 강한 내부 고객 보험 서비스의 약국,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방어력이 높다. 그래서 대규모 PBM이 해체돼도 내부 원가 자금과 다각화로 경쟁사보다 충격을 덜 받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300불 넘었다가 234불인가까지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이던스 하향이 굉장히 이제 충격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PBM은 근데 뭐냐,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의 약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과 약국 제약사 계약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다. 어, 제약사 약관 협상, 보험사 고용주 대신에 회사죠. 고용주는 대량 구매력을 이용해 도매 가격을 낮추거나 리베이트를 받아낸다. 약품 목록을 관리한다. 어떤 약을 보험 적용 목록에 포함시킬지 결정, 특정 약을 우선순위를 배치해 제약사 리베이트 계약, 약국 네트워크 운영, 처방약을 일정 가격에 구입 가능하게 한다. 복약 수능도 관리,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잘 먹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주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처럼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죠. 그 수익 구조는 리베이트 차익이다.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중 일부를 보험사 고용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먹는 거죠. 근데 약간 투명성이 부족하다. 리베이트 구조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 PBM 시장이 이제 과점되어 있어서 독점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거래 후 되돌려주는 금전적 환급이다. 제약사에서 PBM으로. PBM인 자사약품을 보험 적용 목록에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주면 제약사가 PBM의 일정 금액을 되돌려준다. 이게 리베이트고, PBM이 보험사와 고용주에게 PBM은 받은 리베이트 일부를 보험사나 고용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래 원칙적으로 리베이트가 약가 인하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PBM 보험사 단계에서 이익 일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옛날부터 유명하죠. 뭐 며칠 입원했는데 일주일 입원했는데 뭐 병원비 1,500만 원 나왔다. 이제 지금은 다 아는 얘기고. 약 정가가 $1,000인데 제약사가 PBM에 $300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PBM은 $200를 보험사 고용주에게 전달하고 $100를 수익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리베이트 구조가 약간 투명성을 해치고 소비자 가격 인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집중 포화를 때린 거죠. 그래서 분기 배당인데 뭐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제가 뭐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고점을 회복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미국 기업은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싸게 사서 뭐 한 20%만 먹고 나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조사해서 길게 봐서 한 50%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선택이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기업은 이제 특징이 이 분기 단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가이던스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은 어쨌든 간에 내부자가 산 가격보다 싸다. 뭐 상당한 매력이 있고 바이백도 하고 어, 이제 배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봤듯이 어, 사업 구조를 이미 이제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은 호흡이 기니까. 예, 그래서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